그 김만배 씨의 경우에도 검찰에 처음 조사가 있을 때 70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분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사를 받고 밤에 나올 때는 이것을 녹취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더 뻥튀기를 한 것이다. 그동안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나온다는 그분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록 가운데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 그분을 언급한 적이 없고 천화동인 1호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검찰 조사를 전후해 새로운 설명도 추가됐습니다. 부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로 논란이 됐고 김 씨 측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그분 얘기를 한 사실조차 없다며 갈등 조정 발언은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만배 씨 혼자만 해도 뭐 이틀 만에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 조사가 거듭될수록 또 심경의 변화도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요. 누굴까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흘러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전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느 쪽인지 아직 모르죠.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 표현에 대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며 사실상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언론의 세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나왔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말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 배당금이 세상에 이런 게 로또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000만 원? 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뭐 적금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국민들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정의, 공정, 무슨 평등 이런 걸 계속 외쳐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진짜로 개입이 된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자기가 잘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우리 국민들 모르게 100억, 1,000억 이런 식의 어떤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국가의 행정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정치에 대한 그런 불신과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큰 죄예요. 예,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 알았으면 부패한 거고요. 몰랐으면 무능한 건데 부패했든 아니면 부패했든 무능하든 간에 국민들은 열받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스탠스는 뭐냐면 부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능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 최대 성과라는데. 상을 받아야 한다. 그 누가 5천억을 환수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막 이런 식의 말들을 하니까 그 국민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더 열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사태 2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 그냥 강성 지지층,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만 믿을 그 사람들에게만 통할 얘기를 전 국민에 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열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 이제 뭐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뭐 내세웠던 모토 중에 하나가 억강부약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게 억강부약인데 이 대장동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이죠. 오히려 약한 것을 누르고 그야말로 몇몇에게 불을 완전히 몰아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땅의 원주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들 가운데에는 본인이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공공에서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서 250만 원에 가져갔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평당 1,400만 원에 줄 것이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천만 원이 넘게 분양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들어갈 수도 없더라. 이런 증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이 약한 분들을 누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처음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될 때 대장동의 원주민들에게는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민간 동시개발로 들어가면서 땅을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대장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전철위원과 함께 시위에 나서려고 해요. 근데 하필이면 2015년에 이 전철협의 회장이 이호승 씨인데요. 이분이 1억 몇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죄로 북부지검에 수사를 받고요. 기소가 되어서 1심에 무죄가 났지만 2심에 또 가서 또 무죄가 나요.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이 시위를 못한 거예요. 그 북부지검장이 이창재 씨인가요?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 이분이 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계셔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도 사실 저는 검찰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대장동에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이강길 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민간 개발을 주도하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못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도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적절하게 검찰권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하필 그분들이 또 이 다 고문으로 와 계셔요.